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5월 조선주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에너지 대란 덕분에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더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LNG선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매력적인 매출 성장을 보일 수 있을지 우리 투자자분들께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어떤 기업이 대장주권 종목이 될 수 있을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삼성중공업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인지 하나씩 설명드려볼게요. 가장 첫 번째는 에너지 대란 확정입니다. 지금 이란, 미국 전쟁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게 되면서 에너지 대란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도 이제 원유 가격도 $100를 넘은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죠. 이제 이번 주 내에는 뭐 $110를 또 넘어서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원유 가격 뭐 대략 좀 캡처를 해드리면 이렇죠. 보시는 바와 같이 원유 가격이 꽤나 높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높은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이런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느냐 이유를 찾아보면 에너지 대란이 확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전쟁 끝나면 다시 내려올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이미 이제 망가지고 이 에너지 대란이 이제 문제가 될 건 거의 확정시 되고 있어요. 일단 최근 들어서 미국 전쟁 어떻게 되는지 보면 트럼프는 60일 이상 의회 승인 없이 단독 전쟁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더라도 이제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게 60일이에요.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이 의회 승인을 해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단독 전쟁으로 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지금까지 이번 달 지금 4월 말까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까지는 그래도 항공모함을 계속 이란 쪽에 배치할 수 있는 게 30일간은 후퇴를 위한 작전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0일 정도 동안 추가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전면전을 벌이면서 추가 공격을 할 건 아닌 것 같은 게 이스라엘 쪽에 배치되어 있던 항공모함 한 대가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핵잠수함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기도 하죠. 핵잠수함을 이제 돌리기로 했습니다. 뭐 지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지금 원래 이 항공모함이 어디에 한 대가 있었냐면 여기 한 대가 있고요. 여기에 한 대가 있었고 새롭게 파견된 항공모함이 여기에 하나 더 배치가 됐습니다. 두 개의 항공모함,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배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단이라고 해서 그 옆에서 뭐 좀 이제 보급을 해주는 뭐 선박부터 시작해서 그걸 이 항공모함을 보호하는 선박들까지 여러 가지 선박들이 지금 나열돼 있는데 여러 가지 선박들이 이렇게 함대라고 보통 표현하죠. 함대가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있는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항공모함이 1번 항공모함이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이미 이제 파견된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지금 이제 선박에 타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이제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후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부터는 전면전보다는 장기전을 좀 끌고 가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셰일 업체들을 싹 다 모아놓고 이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다고 하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해당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봉쇄를 좀 길게 끌고 가면서 장기전을 끌고 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돌기 시작하면서 원유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길을 막게 되면서 원래 이란이 막았을 때는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죠, 여기가. 근데 요 지역을 막았을 때는 이란이 막았을 때는 이 쿠웨이트라든가 이라크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카타르라든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의 원유 수출만 막혔어요. 이란이 자신들이 생산한 건 통과시켰죠. 뭐 당연히 자신들의 선박이니까 그죠. 선박을 통과시키면서 지금 이제 원유를 공급을 했죠. 특히나 중국 같은 국가들한테 많이 공급을 했었는데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이 이 지역을 막게 되면서 처음에는 좀 허술한가 싶었더니 이제 슬슬 철저하게 봉쇄를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슬슬 이란도 원유 천연가스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이 이란이
이란을 포함한 중동 주요 국가들은 원유 천연가스를 이제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생산해서 배로 어떻게 실어 나랬으면 나르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 또 계속해서 생산한 걸 좀 팔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생산하면 뭐 합니까? 갖다 팔 곳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임시 보관소에 보관을 해요. 근데 이 보관소도 결국 한정적일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보관할 곳이 없어서 원유 천연가스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정을 멈추면, 유정이라는 게 이제 원유를 이제 시추하는 거죠. 원유를 이제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을 멈추면 지하층의 압력 균형이 깨지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유정 내부에 왁스부터 시작해서 특수 물질들이 침전돼서 내부를 막아버립니다. 굳어버려요. 그러면 이를 다시 뚫는데도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면 결국에는 이 유정 자체가 망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기본적으로 해서 이런 유정들이 회복되는 데만 해도 3달에서 4달 정도가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완전하게 생산량을 지금 현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원유 천연가스길이 막히면서 기본적으로 못해도 3개월 동안은 원유 천연가스 생산량이 급속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 뭐합니까? 열린다라고 해도 결국 이 생산량은 결국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생산에 문제가 있을 이 3개월 동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원유 천연가스가 3개월간 부족한 현상이 나와요. 그럼 원유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물론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막 엄청나게 뭐 지금 현재 뭐 높은 상태에서 머물진 않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적절한 구간에서 한 $90, $80 선에서 머문 상태에서 굉장히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데는 년 단위, 뭐 1년, 2년 뭐 이상 걸릴 수 있다. 최근에 이제 유전 뭐이라든가 이제 화학 공업소 이런데 그 석유 뭐 지금 화학 회사들, 화학 시설들 이런 것들을 공격받았잖아요. 그래서 망가진 것까지 다 고치려면 최대 길어지면 3년에서 5년, 정말 짧아도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이제 씻을 수 없는 악재가 좀 지속되고 있다. 이게 이미 에너지 대란은 그래서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요는 사람들의 호르무즈 해협 끝나면 열리면 탁 해결될 줄 알겠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파이프라인의 내부 부식 을 막는 화학약품의 주입이나 정기적인 점검까지 멈추게 되면서 내부 부식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도 시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면 결국에는 이용할 수 있는 통로는 결국 이 미국을 통해서 원유 천연가스를 조달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알래스카를 통해서 조달을 받든 아니면 미국 본토를 통해서 조달을 받든 결국에는 선박은 더 많이 필요해질 겁니다. 특히나 LNG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선박이기 때문에 이 특수한 선박을 만들어서 조달을 해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면 미국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원유 천연가스를 조달받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알래스카고요. 여기가 이제 미국 본토라 보시면 되는데요. 알래스카 LNG를 애초에 이제 요걸 만드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이거 이제 투자가 아직 진행되진 않았죠. 투자자가 만약에 진행돼서 생산 체계가 만들어져서 이동한다라고 하면 아마 요 길을 통해서 올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알래스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춥기도 하고요. 해당 지역이 상당히 낮습니다. 굉장히 이제 지형이 깊지 않아요. 그러면 해안이 지금 굉장히 낮게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초대형 선박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중동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초대형 선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정도 그렇고 그 원유를 조달하는 것도 그렇고 천연가스를 조달하는 선박도 그렇고 생각보다 큰 선박들이 상당히 주력인데 이런 선박들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배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만큼 더 많이 찍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수주가 조선 기업들한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미국이 지금 본토에서
본토에서 원유 천연가스를 만약에 조달한다라고 하면 요 지역에서 오거든요. 요 지역. 요 남부 지역 쪽에서 오는데 요 서쪽 지역 서쪽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 지역이 아니에요. 요 지역에서 오는데 요 지역을 통해서 가려면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어디냐라고 하면 파나마 운하라는 곳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파나마 운하 여길 통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길 통해서 지나갈 수 있는데 파나마 운하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냐라고 하면 파나마 운하에 가뭄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파나마 운하는 바닷물이 아닌 담수라고 하죠. 수돗물을 사용해서 간문을 채우고 배를 이동시키는 구조입니다. 선박이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수천만 갤런의 담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이상 기후 현상 때문이죠. 엘니뇨 등 기후 변화로 인해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초까지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핵심 수원 가툰 호수와 지금 현재 알라후엘라 호수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풍족하게 무수자원을 사용해서 이동시킬 수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면서 파나마 운하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그래서 감소했어요. 운하청은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루 최대 통항 선박 가능 선박수를 지금 이제 34척에서 36척 요 사이에서 24척 수준까지 30% 가량 대폭 감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많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이제 이 운하의 특징이 뭐냐면 이 크기도 대형 유조선이나 초대형 가스 운반선 등은 물리적으로 관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넓은 지금 이제 곳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미국에서 원유 천연가스를 나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중동에서 사용했던 선박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오든 알래스카를 통해서 오든 결국에는 우리가 원유 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조달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선박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사실 가능성을 굳이 따져보면 알래스카보다 지금 알래스카는 아직 개발조차도 안 됐으니까요. LNG 가스 이제 통로도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가스가 만들어지는 곳이 이 북방부인데 요 지역에서 수출할 수 있는 지역까지 그 가스관을 연결해야 돼요. 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이미 애초에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개발하는데 시간이 들겠죠. 자, 그럼 먼저 원래 수입을 할 수 있을 만한 곳은 어디일까요? 본토에서부터 수출하는 게 요게 이제 그런 건데 요게 만약에 요길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멉니다. 정말 멀기 때문에 이런 먼 구조에서는 사실 더 많은 선박이 필요하겠죠. 왔다 실으러 가는 선박도 많을 것이고 실으러 오는 싣고 오는 선박도 많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선박이 어찌 됐든 증가할 수밖에 없고 새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구조에서는 전 세계가 에너지 대란이 터진 거의 확정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선박이 더 많이 건조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런 거는 한 국가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단가 자체도 비싸게 판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원유 지금 선박 주문한다라고 하더라도 3년 뒤나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고 심지어 그것도 비싸게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조선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박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좋죠. 자, 근데 그들 중에서 왜 하필 삼성중공업이 괜찮아 보이냐라고 하면 저는 수중 데이터 센터 덕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조선 해양 플랜트 분야의 기술력과 표준화된 건조 프로세스를 활용해 바다나 강 위에 띄우는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를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수중 해상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안에 넣는 방법도 있고요. 이미지로 보면 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겉에 이렇게 띄워두고 냉각을 바닷물을 통해서 혹은 강을 물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띄워놓을 수도 있겠고요. 좀 아래에는 이제 깊이 들어가 있겠죠. 기계 장치들이 아니면 배처럼
띄워두는 방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천연가스 개발을 배 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배 위에서 뭔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중공업은 이걸 좀 잘합니다. 배 위에 뭔가를 만들어 놓는 것을 상당히 좀 잘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과거부터 연구를 좀 진행했죠. 2026년도 4월 미국에서 열린 데이터 센터 월드에서 500메가와트의 부유식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미국 선급과 영국 선급으로부터 지금 현재 설계 인증을 획득하여 기술적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개발 전문 기업인 지금 현재 해당 기업과 미국 내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ABB와 전력 시스템 개발 협력이 나선 등 상용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보면 이게 괜찮을까요? 이런 게 진짜 일어날까요?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실제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디다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데이터 센터는 이게 많은 노동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도 아니라서 사실 핵심 지역들에서 보통 건설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럼 보통 큰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해당 지역에 고압의 전력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 주변 지역에 살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전기를 들여오는 것조차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게 고민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민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다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가가 맞아요, 그죠? 심지어는 요즘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올리겠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주에 데이터 센터 올리는 것보다 바다에 데이터 센터를 올리는 게 훨씬 더 지금 이제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실제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모멘텀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감이 특히나 삼성중공업이 좀 적극적이라서 삼성중공업의 지금 실적에 도움이 되는 모멘텀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분기 실적은 좀 아쉽긴 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안 좋지도 않아요. 근데 2분기에는 더 많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중공업의 1분기 실적입니다. 지금 하늘색 선은 영업이익 성장률이고요. 지금 이제 그 초록색 선은 매출 성장률인데요.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직전보다도 소폭 좀 더 올랐고요.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그려놨어요. 업데이트가 바로 안 돼서 조금 직전보다도 더 올라왔고요. 지금 현재 영업이익 성장률도 직전 전도 대비해서 직전 연도 1분기하고 대비해 봤을 때 훨씬 더 잘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 주가가 다시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가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제 2분기에는 오히려 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당사의 선표 모델에서 1분기까지 유사했던 초대박 고가 2024년 빈티지가 지금 1분기 42%에서 2분기 72%.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거예요. 배는요, 미리 선 주문을 받아놓은 걸 하나씩 순서대로 만들어서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4년도 받았던 수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비싸게 주문한 수주예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똑같은 배 만들어도 비싼 돈 주고 팔 수 있다는 거죠. 다들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죠. 자연스럽게 이 배를 지금 현재 만드는 비율 자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1분기보다 2분기에 비싼 배를 더 많이 만든다.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지금 이제 전달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특히나 더 많이 증가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시기가 1분기보다는 2분기라는 겁니다. 2026년 연간으로 2023년 빈티지가 31%, 2024년도 비중으로 51%, 그리고 지금 현재 요게 이제 그 믹스 개선을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안내했었는데 이때보다도 훨씬 더 나아지죠.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게 2분기가 72%니까 거의 최고점에 다다를 정도로 매출 영업이익 성장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상선 수주 목표도,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주문도 57억 달러 중 LNG선 6척, 지금 이제 목표는 14척 등의 27억 달러가 지금 현재 채워졌습니다. 이제 목표 수주량보다
수량의 벌써 절반을 최근에 채워냈다 보시면 되겠죠. 즉 이란 전쟁 덕분입니다. 이거 덕분에 더 많이 주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매력적인 상황이다라는 부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좀 정리해 보면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지금 조선 관련된 업황들이 대박을 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뭐 때문에 에너지 대란 확정 때문에 에너지 다각화시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다각화시킨 과정 속에서 조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잘 생각해 보니까 천연가스 원유, 천연가스 조달 선박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특히나 수중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재료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2분기에 오히려 실적이 더 개선될 만한 요소가 남아있는 삼성중공업이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해당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꾸준히 잘 성장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주목해 보시면서 개선을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설명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종목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 정보들을 많이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께 이재진의 주식 어플리케이션 핸드폰 번호 뭐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다른 유튜브 영상 보시다 보면 뭐 모두는 아니겠지만 뭐 어디로 문자 보내셔라, 뭐 어디로 이제 뭐 설문조사 뭐 하셔라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가져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기 문자, 사기 전화가 와요. 그 뭐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핸드폰하고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걸 불법 하시는 분들한테 사기치는 사람한테 팔아서 그래요. 불법적으로 그거 넘기는 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싹 다 이제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저지르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아마 이제 요즘 많이 이런 거 저런 거 믿기 힘들다 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애초에 그런 거조차 관심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어플리케이션만 이용하시면 다 정보 얻어갈 수 있게 마련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까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 자문업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보시면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급등천주 포착자료 등 다양한 정보 드리는데요. 여기서 뭐 추천주, 포착자료 다양한 정보들 특히나 매일매일 급등 추천 종목들 나눠드립니다. 뭐 항상 주식이야 뭐 항상 좋은 수익률 항상 나올 수는 없겠죠. 좋은 종목들을 최대한 많이 내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최고가 기준 추천 대비해서 최고가 수익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못 먹죠. 우리가 한 3% 정도 여러분들께서 단기 수익을 목표로 했을 때 욕심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80% 이상의 수익률이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더 안 좋고 시장이 좋을 때는 좀 더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 최근에 올라가니까 당연히 뭐 수익이 좀 많이 난 거고요. 평균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수익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으니까 단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직을 위에서 두 번째를 클릭해 보시면 파일 다운로드라고 로봇 자료집, AI 반도체 자료집이 있습니다.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왜 그랬는지 이유, 주요 뉴스,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전일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보통 다음날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들도 여러분께 쭉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셔도 아침에 장시작 장 초반에 어떤 분위기가 흘러갈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주요 내용들도 100% 무료로 제가 어차피 정리하는 김에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어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 받자마자 맨 아래 푸시 설정 버튼이라고 있을 겁니다. 알림 설정이죠. 뭐 어디서 어떻게 뭘 봐라, 뭐 복잡하죠. 제가 어차피 글을 올릴 때마다, 정보를 올려드릴 때마다 알림 설정 보내드리니까 알림 정도 켜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제가 준비한 내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번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훌륭한 종목들 잘 찾아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에 100%는 없습니다. 뭐 100% 당연히 맞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노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높은 확률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금이라도 좀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잡아 나가기 위한 노력들 계속 꾸준히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조금 더 쉽게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